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러네요. 그죠? 외국인 쪽하고 기관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은 매도가 나오고 있죠. 개인들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은 0.27% 하락한 1961.8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6% 상승한 539.19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종목장이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삼성 SDS가 밀려 내려오고 경기 민감주들이 밀려 내려오니까 내수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삼성 SDS 쪽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한 시장에 대한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1611, 1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소를 매수를 하셨어요. 12,700원에 비중 20%.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려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마이크로 컨텍소를 한번 보자고요. 자, 12,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뭐 이거 이까이 거 뭐 그냥 기다리면 매수가 위로는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12,7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올랐을까요? 이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주주는 한 38% 갖고 있고요. 실적이 일단 괜찮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2분기까지 해서 약 한 50억 정도의 영업이익. 1년 내내 열심히 일해봤자 60억도 안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분기 만에 50억이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넘어서겠죠? 괜찮습니다. 그죠? 반도체용 소모품이네요. IC 소켓. 그러면 결국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1선에 대한 기반이 확고히 있고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기서 이제 수급 한번 더 볼게요. 기관애들이 매도 때렸어요. 14일날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컸습니다. 얼마 매도가 안 했는데 많이 빠졌고,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죠. 그리고 어저께까지 일단 마지막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고,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대가 얼마냐면 이렇게 그어보게 되면 13,400원 정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한 13,200원 그 언저리대에서부터는 한 번쯤 덜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11,700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밀릴 겁니다. 이거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분봉 한번 쪼개서 볼게요. 30분봉을 보게 되면 일단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대에서 여기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 나왔는데 반등 자리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폭으로 빠져야 되겠죠. 이 폭으로 빠지니까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대에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절반 되돌림이 매수가 정도인, 매수가 조금 올라가겠네요. 12,900원. 1차 자리대가 여기고 2차 자리대가 보게 된다라면 이렇게 해서 13,4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2,900원, 13,400원 매수가 위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11,500원 정도 61선 기반까지는 일단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크게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쯤 덜어주세요. 네, 한 번쯤 덜어주시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NHN엔터네요. 68,000원 30% 매도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68,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NHN엔터 한번 봅시다. 누구는 수익 중이고 누구는 손실 중이고 주식시장이 원래 이렇습니다. 누구는 수익이 나게 되면 누구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박스입니다. 박스. 예전에 상담을 해드렸을 때 아마 63,000원 언저리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땜빵을 나오면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최소 6개월. 나는 또 여유있게 봤다라고 해서 여유있게 얼만큼 보셨어요? 라고 했는데 한두 달? 그거는 여유있게 보는 게 아니고 한 1년, 6개월 정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종목은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6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 포인트도 일단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를 한번 보자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요 자리대예요. 73,000원짜리대. 이 73,000원짜리대 중반권역이 1차 목표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렇게 하락 N자로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야 77,000원이에요. 73,000원, 77,000원. 그렇게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일단 박스 상단이에요. 88,000원.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기관 애들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12, 1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죠.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주구 장창 팔고 있네요. 그럼 일단 매도에 대한 규모가 축소가 돼야 되겠죠. 근데 가뜩이나 안 좋은 게 외국인들도 3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개인들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시간적인 부분은 조금 소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73,000원 언저리 때 단기적으로 한번 끊어주고 다시 보든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롱텀 포지션으로 가든가 이거는 시청자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트로메딕 16,500원 30%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한번 부탁이라네요. 한번 봅시다. 인트로메딕이에요. 16,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16,500원짜리 때면 요 자리대입니다. 그러면 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나서 많이 올랐어요. 저 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지금은 12,000원대에서 16,000원대, 17,000원대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자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다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럼 이 폭만큼 밀린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밀리겠죠. 그럼 이 자리 때면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6,5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5일선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낙폭과대로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하락 각도가 그렇게 급하게 내려오지는 않거든요. 일단 5일선 가격대가 완만하게 좀 돌아서 줘야겠죠.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아, 수급 별로 안 좋아요. 실적 볼게요. 구로 디지털 단지 있네요. 이거 한번 기업 탐방 한번 가봐야겠네요. 자, 실적은 안 좋아요. PBR 6배입니다.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15,000원대까지는 반등 나올 겁니다.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죠. 15,000원 정도가 일단은 1차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헬스케어 업종에 들어가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의료기기 제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좀 의료기기 쪽이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인트로매틱은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지가 않네요. 그렇다면 60과 121선 자리대 한 15,0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까지는 일단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 12,200원 자리대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 필히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마 12,000원 깨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8,000원대 후반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YG원 11,500원 30% 상세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좀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상세하게 좀 해볼까요? 자, YG원 한번 볼게요. YG원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런 버핏 보자고요. 이스카죠. 이스카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절삭 공구, 베어링 자산운용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쭉 보게 되면 이 주주 현황에서 보게 된다라면 거의 뭐 한 77% 가까이 주식이 좀 잠겨 있네요. 그렇다면 유통 물량이 한 20% 정도가 된다는 얘기인데 500만 주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한번 보게 되면 실적 좋아요. 그죠? 작년에 꺾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5억의 영업이익 증가를 났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보다 100%가 넘죠. 좋아요. 일단 재무구조 아주 좋아요. 고평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다시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산업적인 전반적으로 좀 보게 되면, 자, 경기 민감주들의 매출을 한번 보세요. 매출을 보게 되면 늘어나는 기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 꽝, 현대차 꽝, 포스코 꽝, 다 꽝이거든요. 근데 얘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얘는 매출이 늘어납니다.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판매를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진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일단은 많이 잘 팔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는 나중에는 주가에 반영이 분명히 될 거란 얘기입니다. 보유입니다. 보유를 하시되 매수가 위에서는 충분히 팔 수가 있어요. 단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15,000원은 적어도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이상 투자하세요. 그러면 빚을 바를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식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21,200원 75% 장기 부탁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장기 나왔네요. 네오이즈 게임즈 한번 볼게요. 자, 네오이즈 게임즈를 좀 보게 돼 21,2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게임주들이 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져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스타 개최하죠. 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혹시 거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게임에 대한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인 건데, 자,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월봉을 보게 되면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아요. 그죠? 24,000원 정도, 23,000원 언저리 때부터 한 29,000원짜리 때까지 일단 매물이 많습니다. 60개월 선이 한 3만원대 자리가 있고요. 주봉을 보더라도 한 3만원짜리 대가 일단 저항자리 대가 좀 될 것 같네요.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죠. 여기에서 이중바닥을 형성을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는다는 건 마인드는 참 좋아요. 마인드는 참 좋고, 이전에 수급 먼저 보자고요. 수급 그냥 그러네요. 좋지도 않고.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900억대 했었는데 올해 꽝 됐어요. 반에 반 토막 정도 났는데 그 다음부터 늘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만큼 흥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좀 달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꾸준하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차트상은 박스권역이에요. 좀 괜찮습니다. 24,000원, 23,500원, 그리고 요 자리대 2만원. 이렇게 좀 놓고서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흐름은 지금 괜찮아요. 23,500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 목표가는 약 한 27,000원, 8,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 요 자리대를 좀 보시고 23,500원 자리대 아마 지스타가 개막이 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아마도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이 기업이 게임을 어떤 부분들이 나올 것이고 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주가의 흐름들은 계속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2만원짜리대를 좀 기준으로 놓고 투자의 마인드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셀트리온이에요. 43,000원. 70% 중장기로 가야 하나요? 당근이죠. 라고 대답을 해드릴게요. 자, 셀트리온 한번 볼게요. 43,000원.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이 있는 게 수급 한번 보자고요. 안 좋아요, 수급. 외국인들 꾸준하게 한번 매수를 해줬었는데 매도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실적. 자, 실적을 보게 되니까 어우, 실적 980억이에요. 상반기에만 1330억 정도 이미 작년 넘어섰습니다. 그죠? 부채 비율도 뭐 괜찮고 뭐하고 하는데 문제는 분식회계 얘기가 과거에 좀 있었죠. 셀트리온 제약과 뭐 이런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정진 회장이 이 공매도 세력과의 뭐 전투 뭐 이런 거. 가장 큰 실수죠. 시장에 대해 이 시장의 흐름들은 그냥 시장에 맡겨놔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겨보겠다고 용 쓰다가 요러한 요 모양 요 꼴이 났다라고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건 장기입니다. 단기로 볼 주식은 아닙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마도 움직이게 된다라면 5만원대는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본다라면 하루하루에 연연하지는 마세요. 예, 그래도 바이오시밀러 쪽에는 셀트리온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코나아이. 코나아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44,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예요. 10%요.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코나아이? 잘 몰랐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샀는데요. 계속 빠졌어요. 아, 그럼 증권회사 직원이 사라고 네. 권유를 해줘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 증권회사 참 대단하네요, 직원. 어디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추천을 해줬네요? 그래서 제가 네. 사고 돌아서서 보니까 고점이에요. 네, 너무 비싸서 그래가 제가 사고 난 가격 올로는 네. 매도를 하려 해도 네. 손해를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믿고 있어봤더만 계속 38,000원까지 빠졌어요. 네. 어머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코나아이 단기로 보셨어요? 좀 여유 있게 보셨어요? 저는 중장기에. 중장기죠. 중장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연연해 하시면 안 되는데 어머님은 주가가 빠지면 또 불안해 하세요. 그죠? 예, 네. 예.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예, 이제 뒤에 한 물어봤어요. 음. 중국에 무슨 음. 그 은행에 칩을 뭐 납품한다고 네. 수혜주라 해가지고. 뭐 스마트 카드 뭐 이런 네. 거. 그죠? 예, 네. 예. 결국 결과론적으로만 보게 되면 이게 신흥시장 쪽으로의 진출입니다. 예. 실적 좋아요, 어머니. 네. 안 죽을 거예요, 얘는. 죽을 주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예. 그죠? 그럼 10% 예. 사셨어요.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에요. 에이, 뭐 걱정하고 그러세요. 4만원까지 다시 빠지면 좀 더 사시면 되지. 10%인데. 좀 더 살까요? 예, 그 증권사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도 되냐고. 그래서 네. 제가 몇 번이고 네. 불안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만은 빠지면은 더 사라고. 근데 왜 안 사셨어요? 자꾸. 불안하니까 안 이거 이 사셨잖아요. 기업에 잘 몰랐어요. 그죠? 예, 자, 어머니 그럼 이거를-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코나아이는 예. 중국 시장이 이제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예. 거기에 따른 수혜가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기업이에요. 예. 근데 지금 어머님이 44,500원짜리 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게 되면 예.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증권사 직원이. 예. 되게 많이 쭉 빠졌어요. 예. 그래서 지나 보니까 이게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네네. 이런 식의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두 번째는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V자 상승은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밀릴 겁니다. 예. 밀리게 되면 4만 원 이하에서는 예. 39,900원부터 분할로 그 밑으로 예. 한 10% 정도에서 15% 정도 더 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요번에 네. 갖고 있으면은 그냥 빠져버려요. 에헤. 좀 갖고 있으려고 네. 안 팔고 조금 있어 보면은 네. 조금 뭐 수익 났다가도 좀 더 있어 봐야지 하고 있어 보면은 착 빠져버려요. 지금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예. 지금 시장은요. 예. 변동성이 좀 심하고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머니 이게 지금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 일단 코너에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갖고 가시라고. 4만 원 이하에서는 분할로 매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좀 추가적인 부분들은 서울경제 쪽에 좀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까 예. 방송 끝나고 드리라고 할 때 전화 좀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지금 시장이 참 좋은 시장은 아닙니다. 욕 나오는 시장이죠. 다음 종목이죠. SPG네요. 6,050원. 20%네요. 주가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SPG 한번 보도록 할게요. 6,050원. SPG. 추세는 일단 살아있어요. 저점 자리대가 5,800원 자리대죠. 일단 요것만 안 깨면 됩니다. 근데 한번 보자고요. 수급 괜찮네요. 괜찮은 모습이네요. 수급은 일단. 그 다음에 실적을 보니까 실적도 괜찮네요. 문제될 거 없네요. 일단. 그러면 6,050원에 매수하셨어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오늘이나 뭐 이렇게 매수하신 것 같은데 가져가 보세요. 월봉 차트도 뭐 괜찮은 모습. 지가 빠져야 5,600원 되지 않겠습니까? 주봉도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 일봉도 괜찮고요. SPG 같은 경우는 뭐 성장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된 6,700원 이 자리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보유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주주에 대한 지분도 괜찮고 신용자산운용 쪽에서 6%를 좀 가지고 있는데 2013년도에 좀 편입이 되네요. 신용자산운용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괜찮게 실적을 좀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사업적인 부분들도 뭐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괜찮을 것 같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좀 반등이 나오니까 4분기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일단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추세주에 좀 관심을 갖자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계속 실적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화학주 오늘 좀 밀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뭐 삼성 중공업, 뭐 이런 애들 지금 급락 나온단 말이에요. 걔네들 기업 한번 보세요. 매출 증가 없습니다. 매출 증가가 있어야지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 대기업들 싹 다 한번 보세요. 매출에 대한 증가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장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 근데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 보세요. 매출에 대한 증가치와 실적에 대한 증가치가 함께 나타나고 있고 주가의 수준을 보더라도 낙폭과대로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어저께 코스맥스 상한가 가는 거 보셨죠? 그런 애들 박앤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도 월요일장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4분기에 대해서 실적의 개선에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경기 민감주라고 해도. 롯데케미칼이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대한유화 이런 것들. 얘네들은 에탄올에 대한 공급이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IT 부품주들 중에서도 날아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서 전개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이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일단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좀 여유 있게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연회가 있는데요. 일단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22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김지웅 멘토하고 저하고 조민규 멘토 이렇게 셋이 진행을 합니다. 장소는 동부금융센터 지하 2층 대강당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주차가 안 되니까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로 나오시거나 삼성역 4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시면 포스코 빌딩 옆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참가비는 무료고 문의는 1577-7451번이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얘기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번에 짧게 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